자, 2019년 화공기사 1회차 반응공학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다음 비가역 기초반응에 의해서 연간 2억 kg 에틸렌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플러그 흐름 반응기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압력은 8atm, 온도는 1200켈빈, 등온이며 압력 강하는 무시하고 전하율 90%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2H6가 C2H4가 되고 H2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 요게 여러분들은 이제 에테인이죠. 에틸렌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속도 상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81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기초 반응인데요. 요 기초 반응이 기본적으로 요거, 여러분들 앞에 개수가 1이잖아요. 그래서 R-RA는 K의 CA의 1제곱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반응이 1차 반응이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또 이 반응은 기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변화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요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1차 반응이죠. 1차 반응. 그래서 자, 1차 반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타우라고 하면, 타우는 자, CA, CA0 곱하기 자, 인테그랄 0부터 XA까지 마이너스 RA분의 DCA.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적분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RA 부분이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K에 CA라고 들어가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K의 CA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부피 변화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CA0에다가 자, 여기 1 더하기 엡실론 A분의 XA 1 마이너스 XA. 그래서 요 부피 변화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엡실론 A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여기 YA의 제로 곱하기 델타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YA 제로가 에틸렌이 처음에 100% 있다고 가정하고 요거는 1로 잡습니다. 그리고 델타라고 하는 거는, 자, 요 반응에 있어서 반응이 자, 두 개가 나오고 여기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앞에 개수 1이니까는 자, 분모에다가 1 쓰시고, 나중에 여기 두 개 합치면 2잖아요. 2에서 1 빼면 되죠. 그래서 2 빼기 1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얼마죠? 1이 나오죠. 1. 그래서 요 엡실론 A는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건 1이다. 자, 요거 계산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XA가 더하기가 돼요. 이렇게. 그럼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가 K가 되고, CA0로 쓸 수 있으면서 여기 1-XA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XA는 분모인데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 쓰게 되면은, 자, 1 플러스 X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DXA.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K가 상수잖아요. 상수고 CA0도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초기 값이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밑에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K 곱하기 타우 하고 요거 보니까 CA0 이렇게 쓰시면 0부터 XA인데요. 여기서 전하율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왔어요. 90%래요, 전하율이. 그래서 0부터 0.9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XA 1 더하기 XA 이렇게 하시고 DXA. 자, 그래서 요거 적분하는데 이제 우리는 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적분하는 그 방법을 좀 직접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자연 로그치에서 적분하는 과정을 해도 되는데 이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요거는 계산기 활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적분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CA0 타우 K인데요. 자, 타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V분의 V0예요. V0분의 V예요. 타우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타우가 V분의 V0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계산을 좀 덜한 게 있는데, 자, 요거 CA0랑 사실 CA0가 없어져요. 1차 반응에서. 그래서 CA0는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K타우로 가시면 돼요. K타우. 자, 그 다음에 타우라고 하는 거는 V분의 이제 V0인데, 자, 기본적으로 V0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흐르는 어떤 이제 몰 부피 유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이제 반응의 부피를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V0라고 하는 초기의 유량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2억 킬로그램의 에틸렌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억 킬로그램의 에틸렌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에틸렌 2억 킬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2하고 억이니까는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죠? 9제곱이 20억이니까 8제곱 정도 될게요. 킬로그램.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0의 8제곱 정도인데 자, 이게 연간이래, 연간. 그래서 이게 연간 부피예요. 2억. 그래서 1년에 요만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킬로그램의 이제 에틸렌을 생산할 때는 여러분들 몰수로 환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C2H4의 분자량이 얼마냐? 요 12에다가 24, 그 다음에 28이죠. 그래서 12 곱하기 2 더하기 4니까 28. 그래서 요걸 갖다가 28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기본적으로 에틸렌의 이제 몰 유량을,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생산한 에틸렌의 몰수. 자, 그러면 PV는 nRT를 이용해 가지고 요건 몰수잖아요. 그럼 V는 P분의 nRT.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는 P분의 nRT. 그럼 요거는 n값이거든요. 그러면 R 곱하기 T를 P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R을 쓰겠습니다. R, 요게 n값이 n값. 그러니까 계산이 이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R 값은 0.082. 자, T 값을 넣어야 되는 T 값은 여기 보시면 1200 켈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켈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뭐로 나누냐? 요거를 갖다가 P로 나눠야 돼. P가 몇 기압이죠? 이게 8기압이죠. 8기압. 이게 8기압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8기압. 8기압. 이렇게 나누는데 문제는 요 2열을 또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 이제 그 초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년에 생산한 양인데 단위 초당 생산한 양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요게 좀 길게 나갑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쓰면 자, 2열은 원 2열. 자, 1년에는 이 2열은 며칠이요? 그쵸, 365일이죠. 곱하기 데이. 그래서 자, 원 데이는 몇 시간이냐? 24아워. 그 다음에 자, 원 아워는 몇 초냐? 3600초예요. 3600초.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뭐 이제 다 없어지죠. 이렇게. 예. 그 이어도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2 곱하기 10의 8제곱 곱하기 28분의 1 하고 0.082 곱하기 1200 켈빈. 그러니까 이게 1200 켈빈이죠. 그러면 nRT. 그 다음에 2열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저기 초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원이어가 365일이니까 365데이, 그 원데이는 24니까 24데이, 그 다음에 원어는 3600초. 그리고 그걸 8기압으로 나누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V0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한 V0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집어넣고요. 이걸 이제 여러분 한번 직접 계산해 보면 3. 얼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요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K 곱하기 타우인데요. 타우 대신에 V분의 V0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V분의 V0 이퀄 0부터 0.9 하고 자, 1 마이너스 XA 1 더하기 XA 하고 DXA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요 V0 구했죠. K 값은 나와 있어요. K 값은 얼마냐? 이건 4.07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07 per sec분의 1.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V를 우리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자, 여기서 V는 V0 하고 여기 K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K 값은 4.07. V0 값은 요 밑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한 값. 그래서 제가 뭐 다 있으면 요게 V0 집어넣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좀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 난 안 되겠다 싶으면 요거를 또 이렇게 1-XA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뭐 1-XA분의 XA 해가지고 각각 이제 그 분수를 분리해 가지고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직접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하는 방법, 이를 공학용 계산기에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은 기본적인 거는 대충 적분하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실제 계산하시면 이게 2.82 가깝게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계산 과정을 좀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푼 이제 내용들을 제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참조해 보니까 제대로 여러분들 푼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제 푼 방식을 좀 활용하시고, 특별히 이 문제는 이렇게 부피 변화도 고려를 해야지 문제가 정확하게 풀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 푸는데 아마 이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예. 82번 보겠습니다. 두 반응이 평행하게 동시에 진행되는 반응에 대해서 목적물의 선택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목적물과 비목적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 프로덕트. 자, 그 사이에 어떤 선택도는 RV에다가 여러분 RW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K1에 요거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요거는 옆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그래서 RV, RW. 그러면 K1에 CA의 A1의 제곱, K2에 CA의 A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개의 반응 속도 B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를 이제 한 번에 쓰면은 K1과 K2죠. 그리고 CA의 A1-A2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1과 A2가 상대적으로 A1이 크다. 그러면 CA의 농도를 높이는 게 목적물에 대한 선택도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A1과 A2가 크다. 그러면 CA의 농도를 낮추는 게 상대적으로 선택도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PFR이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A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CSTR이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뭐 MFR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A1과 A2가 같다. 그러면 이제는 이 반응기에 대한 어떤 그 종류보다는 반응기 부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자, A1이 A2보다 클 때는 PFR이죠. 그래서 A1이 A2보다 크면, A1이 A2보다 작으면,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A1이 A2보다 작을 때는 CSTR 해줬습니다. 그래서 혼합 흐름 반응. A1이 A2보다 작으면 혼합 흐름 반응기가 적절하다. 맞습니다. 자, A1이 A2보다 상대로 크면 관형 흐름 반응기가 틀렸죠. 그리고 요거 같으면 사실은 얘는 종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A1과 A2 같으면 요것도 종류가 의미가 없어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8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R은 늘어나고 S가 늘어나죠. 그래서 요건 A가 보니까 R이 되고 S가 되는 반응을 얘기해요. 반응을 얘기하는데 A가 완전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평형을 좀 유지하고 있어요. 평형. 평형을 유지하고 있단 말은 자, 요런 반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평형을 유지하는데 자, 최종 평형의 목적이 여기 하나에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에서 수렴한다는 개념 자체는 각각에 대한 평형 상수에 각각에 대한 반응 속도 상수가 있는데요. 자, 뭐 제가 K1의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K2라고 하고 K2의 다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K1과 K1의 다시, 요거랑 K2랑 K2의 다시, 요 반응 속도 상수의 비가 요 일종의 이제 최종 농도를 결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의 비가 최종 농도를 결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최종 농도가 다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나왔다. 그러면 자, 각각은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최종적으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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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왜? 하나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뭐 2번 같은 경우는 R과 S는 1, 1이잖아요. 비슷하게 수렴하고 있는데 A와 R은 1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A가 R보다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역반응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A와 R의 입장에서는 A 쪽으로 전환되는 어떤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R과 S에서는 이게 동일하게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A는 R과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는 평형에서.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마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가 R로 모두 다 반응해요.
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는 최종적으로는 빵이 됩니다. 0이 돼요. 다하 농도 소멸되기 때문에. 그리고 R과 S는 같은 위치에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R과 S는 최종 평형을 만들 것이고 A는 다 없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R과 S가 서로 다른 비율로 존재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4번 볼게요. 자, 정용 회분식 반응기에서 반응물 A가 80% 전환되는데 8분 걸렸고 90% 전환되는데 18분 걸렸다. 이 반응은 몇 차 반응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반응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방법으로 풀지 말고요. 0차, 1차, 2차 3개만 해보세요. 그러면 3개 중에 하나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차, 1차, 2차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기를 딱 보니까 2.5차 이런 건 없습니다. 예, 3차는 있는데 0차랑 2차 중에서 하나다라고 보시면 제일 타당해요. 그래서 0차 반응은 여러분들 농도로 제가 쓰게 되면은 CA-CA0 equal -KT예요. 자, 1차. 제가 농도로 쓰겠습니다. CA에다가 자연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CA0 -KT입니다. 자, 2차. 요거는 여러분 CA 분의 1 빼기 CA 제로분의 1 equal KT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씩을 좀 암기해 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0차인데 0차를 좀 이용해 볼게요. 0차. 그래서 0차 여기 1차는 없으니까 0차를 싹 이용해 보면 자, 여기에 CA는 뭐로 쓸 수 있죠? 요거는 1-XA로 쓸 수 있죠. 빼기 CA 제로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이용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요거 -KT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식은 자, 요거랑 요거는 없어져요. 그럼 -CA인데 CA0 곱하기 XA 이퀄 KT라고 하는 수식이 또 나오죠. 그래서 X에 대한 여러분 전환율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 X랑 여러분 시간 T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은요. 0차일 때 자, 이게 시간 T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항시키면 여기 XA예요. 그럼 XA는 CA0분의 K 곱하기 T인데 자, 어차피 이거는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더라? 1까지 갈 겁니다. 0에서. 예. 자, 0에서 1까지 가는데 자, 이게 보니까 80% 전환되는데 8분 걸렸대요. 그러면 80%니까 0.8이 되는데 8분 걸렸어요. 8분. 자, 그러면 90% 전환된다. 90%. 그러면 이게 0.9가 되잖아요. 그러면 0.9가 되면 여기가 0.9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비례식으로 나가니까 이게 몇 분 걸리냐? 9분 걸려야 돼요. 9분. 그러니까 이게 비례로 올라가니까 뭐다 이게? 결과적으로 0차식일 때. 근데 18분 걸렸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아니죠. 그래서 0차식은 아닙니다. 그럼 2차식인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0차식은 비례로 올라가요. 이렇게 전환율과 관련해서. 예. 자, 그래서 2차식을 잠깐 보면은요. 2차식은 자, 이렇게 해서 KT를 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CA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쓰셔도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CA랑 CA0인데요. 문제에서 보니까는 80% 전환하는데 8분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 CA가 80% 전환이 있단 말은 20% 남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A에다 20%, 요거 20%, 0.2 CA 제로 하면 요게 80% 전환된 값이에요. 80%만큼 반응하면 20% 남으니까 초기 반응에 20% 남은 게 이게 80%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빼기 CA 제로 분의 1 이거 KT. 근데 여기 T가 얼마냐? 8분 걸렸어. 8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요거 다시 묶어 쓰면은 얼마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0.2 CA니까 1 마이너스 0.2 0.2 곱하면 되죠? 0.2. 0.8이네요. 그래서 0.8. 그러면 이 0.2분의 0.8이니까 4죠, 4. 그래서 CA0분의 4 이퀄 K 곱하기 8.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번엔 90% 전환하는데 90% 한번 해볼까요? 90%? 그러면은 CA가 90% 전환됐다는 말은 90% 반응했기 때문에 10%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응은 초기에 이제 10% 나오니까 0.1 CA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빼기 CA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통분해서 다시 정리하면 0.1 CA0분의 1 하고 0.1, 0.1 곱해서 1에서 0.1을 빼니까 0.9.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9. 그래서 CA0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CA0분의 9인데 CA0분의 4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8K라고 나오면 자, CA0분의 9는 얼마 나오냐? 곱하기 4분의 9 해주세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 여기는 곱하기 4분의 9 해주시면 되죠. 요거 없어져서 여기 2가 되고요. 그렇죠? V18. 그래서 K 곱하기 18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8분 걸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18분.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18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답은 2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0차 반응식과 1차 반응식, 2차 반응식 3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서 좀 빠르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0차가 아니니까 뭐 2차일 경우가 맞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85번 보겠습니다. 자, 1A가 1B랑 1C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평형 상수가 있는 거 보니까 평형 전환율이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역반응도 가능합니다. 1바에서 진행되는 기상 반응인데 1몰에 A가 수증기 15몰로 희석돼서 유입된다. 그때 반응물 A의 전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A가 있잖아요. 그러면 1B가 되고 1C가 되는데 자, A라고 하는 게 처음에 유입된 양을 제가 PA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PA0인데, 자, 요게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요게 PA0에 빼기 PA0 이제 반응을 우리 하면은 마이너스 PA0에 X만큼 반응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요 B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PA0에 XA만큼 생성됩니다. 요 C라는 것도 플러스 PA0에 XA만큼 생성돼요. 그래서 1대1대1로 반응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요거는 PA0에서 1-XA, 그럼 PA0XA, PA0X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B와 C와 A가 생성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요게 또 기상 반응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율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부피 변화율도. 그래서 우리가 PA를 쓸 때는 PA0에 1-XA라고 쓰지만 분모에다가 부피가 변하는 기상 반응에다가는 엡실론 A의 XA라고 같이 적어줘야 돼요. 요까지. 그럼 이 엡실론 A는 얼마냐? 그러면 YA0 곱하기 이 델타 쓰는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몰 분율인데요. A가 1몰이고 수증기가 15몰이니까 요 A의 몰 분율은 15 더하기 1, 16이죠. 16분의 1이 A의 몰 분율입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델타는 보니까 A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생성물의 개수합이 하나하나 2지요. 2에서 1 빼면 되니까 2 빼기 1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다? 1이다. 1. 그래서 여기 1이 돼요. 곱하기 1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엡실론이 16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 분모까지 고려해가지고 쓰게 되면 1 더하기 16분의 XA 1-XA 여기에다가 PA0 이렇게 쓰는 게 PA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전부 다 뭘 넣어줘야 되냐? 1 더하기 저기서 말하는 16분의 엡실론 A분의 XA를 다 추가를 해서 여기다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각각에 대한 평형에서의 우리 압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형상수라고 하는 압력 평형상수는 자, 분모는 A에 대한 거, 분자는 B와 C에 대한 거에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A에 대한 건 어떻게 쓰느냐? 자, 요거는 요걸 써줍니다. 요거. 예, 요걸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A0에 1-XA 분의 1 더하기 16분의 XA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PA예요. PB는 어떻게 써주냐? PB는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A0 곱하기 XA 나누기 1 더하기 얼마? 16분의
X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분자에 PA0 곱하기 XA 하고 1 더하기 16분의 XA.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 16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B는 어떻게 쓰냐? B도 동일하게 써주면 PA 곱하기 0 XA 1 더하기 16분의 XA.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제 약분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여기서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약분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PA0 하나 남고 XA 제곱 남으시다. 요거 남고 요거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결과적으로 PA0 곱하기 XA 에다가 1 마이너스 XA 곱하기 1 더하기 16분의 XA0 X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얼마냐면요. 요게 보니까 100mB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를 기준하면 이게 0.1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 0.1바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PA0는 얼마냐? PA0. PA0는 자, 전체가 1바래, 1바. 1바인데 Y에 대한 몰 분율이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6분의 1 곱하기 1바 해서 16분의 1이 됩니다. 16분의 1 바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16분의 1 바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0.1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2차 방정식 푸셔야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A의 전하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실제로 요거 이항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산기의 서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공학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는 계산기를 조금 활용을 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x1 빼기 xa분의 1 더하기 x 16분의 xa 하고 요건 16분의 xa죠. 그 0.1 해가지고 실제로 계산기에 대한 서버, 즉 우리 계산 문제 푸는 걸 직접 넣으면 여기 xa 값이 딱 튀어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xa를 구하시면은 xa가 0.7 값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0.7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자, A가 R이 되는 효소 반응이 있다. 전체 효소 농도를 E0, 미칼리스 상수를 M이라고 할 때 이 반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 V라고 하는 반응 속도는 미칼리스 멘텐 상수에다가 S 그리고 여러분들 K2에 E0 곱하기 여러분들 S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상수 부분을 여기서 M이라고 했으니까 미칼리스 상수 여기를 M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M. 요게 속도입니다. 그리고 요 K2의 E0는 여기 E0가 초기 농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반응 속도는 전체 효소 농도에 비례한다. 이 반응 속도는 효소 전체 농도에 비례해요. 그렇죠? 분자에 있으니까. 맞죠? 자, A의 농도가 낮을 때는 반응 속도는 A의 농도에 비례한다. 자, A인데, 자, 제가 지금 S라고 했죠? 근데 요게 이제 여기, 사실은 요게 A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A로. 예. S가 A가 되는 거예요. 기지를 갖다 A로 표현했어요. A의 농도가 아주 낮게 보내면요. 이 분모의 A는 무시가 돼요. 분자는 곱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 분모가 무시가 돼서 자, V는 이렇게 됩니다. M 더하기 A가 M으로 가고요. K2에 E0에 곱하기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상수가 되거든요. 상수. 그러니까는 V는 AX. 그래서 그러니까 V는 기울기에다가 A니까 결국 V랑 A 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거 반응 속도는 A에 비례한다. 이거 맞아요. 자, A가 높아진다. A를 굉장히 크게 보내요. 크게 보내게 되면 요 M이 무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V는 이렇게 됩니다. M 더하기 A가 A가 되고 M이 무시가 돼 상대적으로 K2에 E0에 곱하기 A인데요. A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V는 K2 E0가 돼가지고 일정한 값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을 우리는 영차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V는 뭐가 되죠? K2에 E0가 되죠.
자, 그리고 반응 속도는 미칼리스 멘텐 상수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반응 속도와 m은 서로 반대 있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비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V를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온도 의존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자, 반응 속도 상수라고 하는 아레니우스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아레니우스식은. 그래서 A는 빈도인자고요. EA가 활성화 에너지고 R이 기치 상수고 T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온도, 즉 절대 온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은 이걸로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워서 자연로그를 취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K 이퀄 ln 하고 여기 쓰면 마이너스 R분의 2A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활성화 에너지는 보니까 상수죠, 상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온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상수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온일 때 온도에 민감하다. 요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온과 저온에서는 요 K라고 하는 반응 속도 상수랑 관련돼 있어요.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반응은 온도에 더 민감하다. 자, 요거는 요 반응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lnK 그리고 여기가 T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lnA에서 이렇게 내리면 기본적으로 요게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의 값인데요. 자, 이게 활성화 에너지 값이 낮아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낮은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낮은 활성화 에너지. 낮은 활성화 에너지. 왜? 기울기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말은 온도에 더 민감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온도 변화를 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요 반응은 자, 처음에 온도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렇게 하면 요 반응에서 나중에 여기로 변합니다. 즉 온도가 그럼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T분의 1이니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역수는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높은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의 반응수 상수에 대한 변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낮은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만큼의 변화를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클수록 같은 온도에서 이 반응속도 상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적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게 온도에 더 민감한 게 아니라 더 둔감하게 돼 있어요. 잘못됐죠. 아레니우스 법칙에서 빈도인자는 반응 온도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빈도인자인데 빈도인자는 상수기 때문에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맞아요. 반수 상수 K와 온도 T분의 1의 직선의 기울기가 클 때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인데요. 보시면 알지만 기울기의 활성화 에너지가 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울기가 크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되고 기울기가 작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 에너지랑 기울기는 서로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죠. 기울기가 클 때는 활성화 에너지도 커야 되는 거예요. 예.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8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떤 가역 반응의 단열 조작선에 대한 그림이다. 조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데 이 CP라고 하는 거는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이고 요 마이너스 델타 HR이라고 하는 건 반응 엔탈피예요, 반응 엔탈피. 자, 이거로 나타내는데 기울기가 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반응이 가장 좋겠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게 알아두세요. CP와 마이너스 델타 HR이 클 때란 말은 요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기 점점점 수직에 가까워진다는 소리 이렇게. 그러면 요럴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반응기에 대한 요 값이 크다. 그러면은 PFR. 우리가 말한 관형 반응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관형 반응기. PFR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요 기울기가 작다. 그러면 여러분 CSTR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반응에 대해서 아예 그냥 요 기울기는 PFR가 작으면 CSTR로 암기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아요. 예.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플러그 흐름 반응기로 여기서 답을 하면 이 PFR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죠. 예. 그럼 기울기가 여러분들 이제 만만해지면 혼합 흐름 반응기 CSTR로 들어가면 됩니다. 8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온에서 병렬 반응 경우 SDU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니까 RD와 RU를 보시면 K1과 K2가 되고요. 요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CA 곱하기 10인데 CA의 제곱 곱하기 12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 없어지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는 제곱이 되죠?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A 곱하기 CB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와 B의 농도를 높인다는 말은 RT, 우리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이제 프로덕트를 갖다가 많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CA와 CB의 농도를 높여야 된다. 농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뭐가 좋다? PFR이 좋습니다. 농도를 높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PFR이 좋고요. 농도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압력과 동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압력을 높이는 거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형 반응이면 높은 압력, 그리고 고농도. 요 세 가지는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반응 속도 상수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K1하고 K2의 반응 속도 상수는 자, 요거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A1 나누기 RT. 요것도 A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A2 나누기 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A1 그다음에 RT죠.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겠죠. 2A2 하고 이렇게 하고 나누기 R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너스를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연력을 한번 치워보세요. 그러면 K2분의 K1 이퀄 마이너스 2A1 빼기 2A2 곱하기 RT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종의 여기 보니까는 활성화 에너지가 E2가 더 크대요. E2가. 그러면 이제 요 EA2가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뺀 요 값은 요게 더 크니까 요게 음수가 됩니다. 요거 작고 큰 거 빼니까 음수. 근데 마이너스 또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요 값은 양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는 양수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리고 뭐 R도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R을 아예 밑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곱하기 T분의 1인데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기울기가 양수고 T분의 1을 계산하시면 요게 그래프식이 이렇게 나와요. ln K2분의 K1 하고 여기는 T분의 1 나오고 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요 기울기. 자, 그러면은 온도를 높여봐요. 온도를 높이면 온도의 역수는 감소합니다. 역수 감소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아지네요. 그러면 작아진다는 말은 요게 작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2가 더 큰 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K1보다. 그럼 K2가 더 큰 값이 된다는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언디자이어된 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여기서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래서 온도를 이때는 오히려 여기서 높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추는 게 더 좋습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T분의 1이 증가하니까 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K2분의 K1, ln 요 값이 증가하니까 K1 값이 증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낮은 온도. 정답은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90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 속도가 2.5/s에 이고 원료의 공급률이 1초당 100리터일 때 반응 개체적은 얼마냐? 요거는 V0잖아요. V0가 100리터/s죠. 그 다음에 V는 몰라요. V는 모르는데 V0는 요게 타우라고 해서 공간 시간이잖아요. 공간 시간은 공간 속도의 역수입니다. 이게 공간 속도예요. 타우분의 1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게 2.5분의 1이 되는 거고 V0는 100이죠. 100. 그러면 요 V는 얼마일까요?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V는 2.5분의 100이다. 계산하시면은 요거하고 4가 되고 40이네 40. 40리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반응계 최적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